x가 실수일 때 빨리 이 문제 마지막 풀고 이제 넘어갈게요. x가 실수일 때 다음 조건에서 p는 q이기 겸 어떤 조건인가라고 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p. 목적은 q. 그래서 포함하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시작할 건데 1번부터 확인하게 빨리 해봅시다. 1번은 p라고 하는 조건은요. x제곱이 뭐보다 크대요? 뭐보다 작대요? 1보다. 이건 많이 풀어봐서 이제 느낌 확 오시죠. x가 1보다 작고 났다는 건 어떤 범위를 의미합니까? x가 1보다 작고 났던가 또는 x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또는 아니에요. 네. 잘못 썼어요. 이미 잘못 쓴 거 알고 있어요. x는 1보다 작고 그리고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걸 쓰고 싶었죠. 뇌와 손이 따로 노는 괴리 현상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 이게 0보다 크다예요? 괴리 현상이에요? 왜 이러지? 싸 됐죠? 인수분해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x는 2보다 크던가 또는 x는 왜 이러냐 나 진짜 뭐 하나도 맞게 가는 게 없어 이렇게 되겠죠. 포함관계를 따져보시면 어떻습니까?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왔을 거예요.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4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느껴지시죠? 포함관계 누구한테 성립? 이렇게 성립. 당연히 화살표 방향 어느 쪽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어요. P가 줘요. 왜 줄까요?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2번 또 바로 갈게요. 2번은요. P라고 하는 놈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Q라고 하는 놈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하고 4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썼고요. 인수분해가 1, 3으로 되는 것도 바로 느껴요. 마이너스니까 x는 1과 3, 4입니까? 오케이? 수직선으로 그려보나 마나 이건 바로 느껴지네요. 첫 번째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0에서부터 4까지고요. 두 번째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1에서부터 3까지요. 따라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이렇게 형성될 거고요. P 입장에서 받고 있는 거죠. 왜 받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근데 우리 요 생각도 합시다.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만 해요? 아니죠.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 풀다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판단하려 할 때 머릿속에 이분법처럼 필요 조건 아니면 충분 조건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조건을 풀어봤더니 1에서부터 3까지가 아니라 1에서부터 5까지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하셨어요? 마가드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죠.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애들이 무슨 이렇게 막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필요 조건 혹은 충분 조건 둘 중에 하나 꼭 말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포함 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지 않으면 즉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삐져나간 부분도 있으면 이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말할 수 없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얍! 우린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명제의 증명. 왜? 여기 있는 명제 증명 자체 단원 자체가 어려워요. 단원 자체가 집합이 굉장히 빙다리 핫바지 같은 단원인 느낌이 좀 있죠. 집합은 좀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명제도 이 앞부분에 있는 명제는 조금 편한 느낌이 있는데
중간고사 때 가장 하이라이트로 애들한테 1등급 컷을 나누려 하는 첫 번째 단원이 여기입니다. 명제의 증명단원.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증명 방법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너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스쳐가듯이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 여기 싹 다 모여있어요. 절대 부등식한 단원이. 그래서 이론 정리 자체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되고 문제를 풀이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문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서 문제의 의도가 확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포인트들마다 여기 조심해 하는 부분마다 정확하게 체크 잘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이 단원은 최소 이론 정리 2번 이상 하세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2배 이상 정리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중간고사 전까지 정말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가봅시다. 진아 똑바로 앉고. 자, 처음에 나올 만한 그냥 간단하게 정의, 증명, 정리 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중학교 때도 등장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까먹었으면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한 문장.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뜻이 뭡니까? 라는 걸 정확하게 정한 거예요.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독특이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이걸 바꿔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정의는 정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정의에 대해서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이 되게 이제 막 뒤집박 섞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정의야, 이 용어는 이렇게 불러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사실 이왕 한 김에 이것도 한번 다 정의해 봅시다. 얘들아, 삼각형부터 시작해볼까요? 삼각형. 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그 이름을 정할 때 그냥 막 짓진 않거든요. 너희 이름도 사실 알고 보면 뜻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제 이름은 언영인데 언자가 그 클언자고요. 영자가 헤엄칠 영자예요. 크게 헤엄쳐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스위밍. 제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제 이름이 어렸을 때는 아직도 그 시골에 있는 집에 가면요. 그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울에 주은영 탄생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이름이 은영이었대요. 되게 어이가 없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요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명수 할아버지라고 아니? 이름 지어주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이 장남인데 장남이 태어나니까 되게 이게 너무 좋아갖고 우리 집이 약간 좀 그 가부장적 옛날에 그 왜 남아 선호 사상 시대 있잖아. 선생님 딱 그 시대야. 남자애들 선호했던 시대. 지금은 여자애들을 선호하잖아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다 여자 낳고 싶었고 딸 낳고 싶었고 저거하는데 우리 때는 남자 낳고 싶었고 한참 난리칠 때거든. 그래갖고 선생님 태어났을 때 남자가 태어나서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 잘 살라고 장명수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 당시 거금돈 5,000원을 들여서 그 당시 5,000원이면요 1980년대니까 5,000원이면 지금 한 50만 원 정도 하는 돈이에요. 엄청 많이 준 거죠. 그래갖고 그 돈을 들여갖고 할아버지한테 딱 이름을 줬대. 할아버지가 간지나게 종이 흰색 그 한지 있잖아. 한지에다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한지에다가 그 붓으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줬대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딱 받아들고 그게 차마 거기다 대고 저기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말 하기가 좀 그래갖고 저 혹시 이거 그랬더니 주은영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이제 묻지 못해. 한자를 모르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한자를 모르시니까 은영인가 보다라고 해갖고 그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기 이름 졌냐? 예, 뭐래냐? 은영이랍니다. 그래갖고 은영이로 다 거울도 만들고 막 수건도 만들고 동네방네 잔치에 소문도 내고 주은영 탄생 막 이러면서 다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시골 가면 아직도 저를 은영이라 불러요. 은영이 왔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간 거죠. 출생 신고를.
그래갖고 이 아기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읽을 줄 모르시니까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한글로는 은영으로 읽는답니다라고 아는 체 하셨대요. 그랬더니 거기 동사무소 직원이 은영으로 아무리 쳐도 이 한자가 안 나오는 영자는 나오는데 하고 이 한자가 뭔지를 막 옥편을 뒤져가면서 막 그랬더니 거기 딱 찾아보니까 이게 언자라대요. 제 이름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언영으로. 제 이름이 주언영이 된 아주 슬픈 얘기예요. 참, 난 아직도 미스테리한 게 그 장명수 할아버지가 과연 한자를 아시는 분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사투리를 하신 걸까? 그러니까 사투리였으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만약에 한자를 모르시는 분이 지은 거면 소름 돋는 거죠. 지금 우리 엄마의 5,000원은 어디로 간 것인가? 네, 아무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일 때요, 너희가 이 생각하면 좀 편해요. 삼각형 읽으세요. 세 개 각을 갖고 있는 도형이에요. 이게 삼각형이에요. 세 개의 각을 가진 도형, 줄임말이죠, 일종의. 이등변, 두 개의 같을 등자에 같을 등 변, 두 개의 변이 같은 세 개의 각을 갖고 있는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 막 짓는 거 아니라고요. 얘 정의가 뭡니까? 그러시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뭘까요? 정의가. 네. 그런 식으로 확장시키시면 되게 편해요. 정의 기억하기가. 사각형은 정의가 뭘까요? 그렇죠. 각이 4개인 도형이에요. 각이 4개인 도형.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각이 4개니까 변이 4개 나오거든요. 그 4개의 변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을 평행한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다리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사변이요. 그러니까 평행한 거 갖고 다 12터니까 그 다음에 12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잡은 게 뭐냐면 각의 크기가 4개가 다 똑같다. 직사각형이 정의한 거고 내 변의 길이가 같다. 말은 뭐라고 정의한 거고 내 변의 길이와 내 각의 크기가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다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이름 찾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 정의예요. 근데 아마 이런 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정인데 사실 얘가 이 정의만 갖고 끝나지 않잖아요. 이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생 난리 연별 육각 브루스를 떨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이등변 삼각형 보면 꼭지점에서 밑변에 뭘 내릴 줄 알아야 돼? 수선에 발을 내릴 줄 알아야 돼. 이게 한참 하죠. 이걸 수선의 발을 내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이 RHS 합동이 되더라.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밑변이 서로 이등분된다느니 얘가 같은 각이어서 맞대응각이니까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느니 이딴 성질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기반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타나고 그 성질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구분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쫄지 말고 그냥 살짝 보세요. 정의는 이런 거랍니다. 정한 거라요. 자, 두 번째 증명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해보시면 증명. 알고 있는 참인 명제. 또는 정의를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이에요. 이걸 증명이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 하나만 좀 하고 갑시다. 그리고 제가 증명은 네. 증명은 증명마다 조금씩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드릴 건데 수학의 정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학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증명해드린 모든 지금 현재 증명해드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다른 증명을 해가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증명들이에요. 뭘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냐면 n이 짝수면 n제곱은 짝수다를 증명해 보려고 하래요. 증명들은 3번씩 증명하세요.
증명들은 3번씩 증명하시라고요. 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해두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시험 전에 가가지고 선생님 증명 문제 나온대요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번 중간고사 증명 문제 낸대요라고 하면 너는 그때부터 우울해요. 막 이 수없이 많은 증명 언제 다 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드린 증명은요, 다른 증명을 해가는데 이용되고 있는 증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해요. 별거 없는데 n이 짝수라는 뜻은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2라고 하는 인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n제곱이 짝수라는 얘기는요, n제곱도 역시 2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봅니다. 제곱했더니 얼마 돼요? 4K제곱은 당연히 2를 인수로 갖고 있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하나 더 갑시다. 짝수만 하면 슬프니까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다. 역시 간단해요. 홀수란 얘기는 2의 배수를 기준으로 1만큼 더하거나 뺀 수를 의미해요. 따라서 n이 홀수란 뜻은 2의 배수를 기준으로 1만큼 더하시거나 혹은 1만큼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얘를 제곱했을 때 2의 배수 부분이 보일 것이고 1이라는 숫자가 더해지거나 빠져 있겠죠. 그래야 홀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제곱해봤더니 n제곱은 요거 제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나오죠. 보시다시피 4k 제곱 플러스 4k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습니까? 2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2 묶어내시고 2k 제곱 플러스 2k가 있는 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건 정수인 거니까 거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수 여기까지 짝수고요. 거기다 플러스 얼마? 1. 아 홀수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 증명 일단 기억해두고 계세요. k가 마이너스 1이면요 똑같아요. 2k 마이너스 이거요? k가 마이너스 음수 나오죠. 아 혹시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거 마이너스 1이 이것도 너희들의 교육 과정에서 빠져서 저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몇 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배수, 약수의 정의가 자연수 범주에 되어 있지 않고 정수 범위에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는 B 곱하기 Q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A는 B의 배수, B는 A의 약수라고 읽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6은 2 곱하기 3이죠. 6은 2의 배수, 2는 6의 약수가 되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Q 자리에 들어갈 값이 Q라고 하는 값에 들어갈 값이 뭐라고 정의되냐면 정수라고 돼 있어요. 정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되죠. 그럼 이렇게 있는 게 가능해요. 6은 마이너스 2의 배수, 마이너스 2는 6의 약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도 우리 상상 하나만 해봅시다. 얘들아 6의 약수 좀 구해볼래? 얼마 있어? 1, 2, 3, 6. 선생님 저 어떻게 이렇게 쓰면서 17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선생님 말에 의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도 6의 약수란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얘도 약수예요. 그럼 선생님 제 18년의 인생을 17년의 인생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전 이렇게만 썼다니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아 오늘부터 문제 보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소름 돋으실 건데 실제로 뭐라고 써있냐면 약수를 구하세요 써 있지 않고 양의 약수를 구하세요 써 있을 거예요. 실제 한번 문제 보면서 확인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지나간 문제들도 있을걸요? 몇 번 문제가 그렇게 써져 있었을 거냐면 우리 약수와 배수 언제 많이 했었지? 저기 경우의 수에서 네네 그 얘기인지 맞아요. 263페이지 보시면 263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그 기본 문제 29-2번에 보이세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2번 문제도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수가 원래 양수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데 만약에 약수를 구하세요 그렇게 써져 있으면 음수까지 다 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조차도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음의 약수나 음의 정수에 대한 얘기를 안 묻다 보니까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K 값의 정의가 뭡니까? 하시면 엄밀하게 했을 때 K는 정수예요. 그래서 K자리 0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고요. K자리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도 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도 홀수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통 계산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그게 언제 확 깨지실 거냐면 여러분들 수 2에 보시면 수열이라는 단원이 등장할 건데 그 수열이라는 단원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기준이 이제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정수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잘난 체 할 수 있어 좋고 모른다고 해도 크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두 가지를 증명해 놓은 거냐면 짝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 하나가 홀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고 두 가지를 증명해 놓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세 번째는 정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정리. 증명된 참인 명제 중 제가 위에서 증명하고 나왔던 그 결과들 중에서 기본이 되어서 기본인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하는데 꼭 기본이 아니어도 특수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써먹으면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활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다라는 식이 도형에서 굉장히 자주 쓰다 보니까 그거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뭐 기본인 것처럼 안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여러 번 사용할 것이다 라면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거는 증명된 참인 명제 중에서 기본인 것, 즉 다른 걸 증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들 우리는 정리라는 이름도 붙여놓고요. 아니면 자기 이름도 좀 붙여놓고요.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주 활용되는 것들은 정리라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의와 정리와 증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가끔 학교 시험에서 아주 가끔 문제를 주겠다는 의도로 답을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로 다음 중 정리와 증명과 정의를 구분하세요의 문제가 나올 때 간혹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무시하시지만 않으면 너무 심하게 무시하고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무시하시지만 않으면 그냥 가볍게 이건 정리네 이거는 증명이네 이건 정의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정의하고 정리는 잘 구분하는데 정의하고 정리는 근데 가끔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낚을 때가 간혹 낚이더라고요 애들이. 이등변 삼각형 예를 잠깐 들어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그렇죠. 그게 정의라고 그랬었죠 분명히.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 정리겠죠. 지금 되게 당연하죠 지금 이게. 근데 이걸 가끔 정의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리하고 정의 중에서 혼용되게끔 선생님 이거 근데 정리예요 정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의는 그 이름 자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이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막 나온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좀 이해하고 계시고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었던 거고요. 대우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이 나와요. 애들 표정이 급격하게 썩어가기 시작해서 대우법까지 정리해드리고 잠깐 한 1, 2분만 쉬었다가 갈 테니까 잠깐 표정 관리 조금만 해주세요. 지금 너희들 표정 보면 나 지금 약간 무서워요.
대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조건명제야. 조건명제. 조건명제라는 건 P이면 Q이다의 구조를 갖고 있는 명제를 말하게 되죠.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인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을 때 근데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모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대우를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언제 대우를 취해봐? 라고 얘기했냐면 문장에 부정이 너무 많으면 느낌이 잘 안 와요. 언영이가 바보가 아니면 예진이도 바보가 아니다. 느낌이 잘 안 와요. 뭐 바보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언영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예진이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느낌이 잘 뭔 말이야 뭔 말이 하고 싶은 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다들 뭐 어쩌라고 병신아 뭐 이런 생각 하고 계시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 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고 싶은데 어떻게 따져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원명제와 동고동락? 아무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순간 생각이 안 났어. 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대우잖아요.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을 때 이거의 대우 문장이 참 또는 거짓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원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은데 그 자체가 잘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장에 대우 문장을 증명해버려서 원명제도 참이다, 원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 하나의 예를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얘를 증명하고 싶어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라는 걸. 아까 전에는요. n이 짝수면 n제곱은 짝수다라는 건데 증명하기가 되게 쉬웠죠. n이 짝수할 수가 2K라고 놓고 제곱해버려도 2라는 인수 갖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쉬웠죠. n이 홀수면 n제곱은 홀수다. 즉 아무것도 아닌 1차식에서 2차식을 하는 거 쉽다고요. 근데 2차식이 짝수면 1차식도 짝수면 이렇게 묻고 있는 건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져 버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는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나한테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뭐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조건명제 상태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조건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대우명제도 참일 것이고 이 조건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대우명제도 거짓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명제에 뭐를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얘는 대전제니까 대우에서 그냥 나오겠죠. n이 자연수이면 그냥 자연수 n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때 얘네들을 바꿨는데 n이 지금 자연수 범주이니까 짝수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홀수가 돼요. n이 뭐이면? 홀수이면 n제곱이 뭐다? 홀수이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이거 쓰자마자 입가에 씩 웃음이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아까 전에 증명하기도 해놨고요. 그죠? 두 번째로 얘는 직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쉬워요. n이 홀수 홀수가 2k 플러스 1 혹은 2k 마이너스 1라고 놓은 다음에 뭐 해버리면 그만? 제곱해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럼 얘가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거의 대우 명제도 당연히 뭐가 된다? 참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세요. 짝수를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되고요. 오케이?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수는 짝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짝수를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되면서 동시에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수는 짝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홀수를 제곱했을 때 홀수가 되고요.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숫자는 홀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요라고 물으시면 n제곱이 홀수이면 n은 홀수이란 말도 똑같이 증명해 보시면 n이 짝수일 때 n제곱은 짝수이란 말을 증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곱한 결과가 홀수란 얘기는 원래 숫자보다 홀수란 얘기를 보장한다는 얘기예요.